거의 점쟁이 됐어요. 하루에 한 5명씩 상담하다 보니까는 딱 이 사람이 살 사람인가 안 살 사람인가 딱 알아요. 자,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 자, 이 나이라고 치고 이제 100세 살아요. 자,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막.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죽으려 했는데 못 죽어. 돈 있어갖고 병원 가면 그냥 못 죽는다니까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지금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어디가 있어 근데? 못 죽어 어떻게? 그쵸? 근데 하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책도 좀 봐요. 저는 어떤 얘기를 좀 해줄까? 제 생각 말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시중에는 어떤 책이 돌아다니는지도 책도 좀 보는데, 표지는 되게 예쁜데 내용은 살벌해요. 죽기엔 너무 적고 살기엔 너무 가난하다. 예? 하여튼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100살까지 산다라는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25살 때부터 경제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35년을 노동으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노동으로 생산을 하고 40년은 그러면은 노동으로는 생산을 못 하는 거죠, 사람이. 왜냐면은 이제 정년이 됐으니까. 그럼 노동이 아니면은 뭘로 벌겠냐라는 거죠. 사실 노동으로 생산한 기간보다 자본으로 생산한 기간, 그러니까 더 많은 기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기간을. 여기서부터 이제 끔찍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지나온 세월이 짧았으니까 남은 세월도 빨리 갈 것 같아요? 예? 안 그래. 하루하루가 지겨운 삶이 시작돼, 이제. 두려운 삶이 시작되고. 젊을 때 바쁜 거랑 또 천지 차이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자본으로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젊을 때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시기예요. 그냥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보다 부동산에 쟁겨놓을 시기야, 그냥. 젊을 때는 얘가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 그냥. 그래서 나는 얘를 당장 월세 받는 것보다는 얘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내가 잡고 있어야 돼, 내 돈으로 그냥. 지금 소형 아파트를 사면 수익률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옛날에 산 사람만 나는 거야. 옛날에 산 사람만, 싸게 산 사람만 자기 산 금액 대비 수익률이 나오고 가격도 올라 있는 거지. 지금 만약에 소형 아파트를 한 8억? 송파 있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사셨는데 7, 8억 됐죠. 그때 얼마에 샀죠? 5억? 4억 8천에 샀나? 3년 됐나? 2년? 3년 됐죠. 저희가 이제 사드렸는데 다 7억 5천만 이상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사모님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으로는 수익을 못 만들어. 그때 산 금액으로 월세를 놓으면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 가격을 잡고 있는 거고. 그때는 소액이 들어갔었고. 지금 살라 그러면 그 금액으로는 사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 일을 하면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고, 저는 부동산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금융 쪽에서는 금융 상담을 받으셔도 돼요. 예? 아니 뭐 비트코인을 사든가. 근데 나중에는 이 부동산을 그 다음에는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열심히 벌어갖고 이때 사서 뭐를 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본인 삶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시기가 와요. 이제 저번에 안타까운 이제 이효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 김홍일이처럼. 예? 내가 빨리 죽고 자식한테 준다? 설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사실. 그 자식한테 좀 자식이 효도해요? 안 해. 솔직히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럼 상속이 어떻게,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는가, 내가 줬는데. 예? 여하튼 간에, 이제는 뭐 효도를 하고 막 주고 막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냥 부모님들도 자기 알아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를. 노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기가 40년, 자본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기가 40년이에요. 근데 자본을 여러분들이 다 베풀어서 어떤 효도로 살아간다? 정말 어려운 얘기죠. 왜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고용이 안정되고 젊은 사람들이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면은 물론 자기 돈을 떼서 효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가 않아요.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는 지가 지 걸 모아야죠. 부모님한테 못 주는 거야.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오래 살 건데 지금 주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요즘에?
그냥 넌 너대로 살고 나대로 사는 문화가 지금 뭐 손주 봐주는 할머니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예? 그래. 그래서 본인 삶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40년을 본인이 어떻게 스스로 책임을 지겠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고 순발력이 좋고 주식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사고 팔고 잘할 수 있으면 주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빨리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막 OTP 카드도 없이 카드 꺼내가지고 두 자리 하고 지금 막 이러는 분들이 무슨 주식을 끝나 그러다. 자, 도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동차 산업 시대랑 스마트폰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재밌어요? 네? 어때? 그쪽 모임보다 더 나아? 세미나 자주 할까요? 어디 흥부도 아니고 놀부에 비교를 해. 네. 네. 자동차 산업 시대랑 스마트폰 시대랑은 완전히 달라요. 네. 자동차 산업 시대에는 좀 약간 확장되는 거고 개발도상국의 의미랑 좀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도로망이 개설이 되고 외곽 도시가 신설이 돼요. 막 도로망이 개설되니까 그 새로운 땅에 이제 땅에 거의 그 삶을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지.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또 생산성이 높아지는 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외곽 공장도 생기고, 그러면 공장 있는 대로 사람이 퍼지고, 뭐 또 자동차가 있으니까 마트라는 것도 많이 생기고, 도심이 확장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는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다 없어져. 막 의사도 없어지려고 그래. 막 원격으로 한다니까 난리야 막. 예? 신문도 점점 없어지고, 신문 부수 거의 뭐 다 줄었죠. 카메라, 핸드폰이 훨씬 더 좋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짐벌이라는 걸 샀어요. 짐벌 혹시 알고 계세요? 짐벌 뭔지 알고 계세요? 남자분들 알고 계시죠? 핸드폰 떨리지 않게 이렇게 하면은 막 그냥 카메라 돌린 것처럼 고정해갖고 돌린 것처럼 찍히는 기능을 샀는데, 요즘 건 그거 필요 없어요. 아무렇게 돌려도 그냥 안 흔들려. 그런 회사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수전증 있어도 상관없어. 막 이렇게 해도 잘 찍혀 그냥. 예? 그래서 점점 막 없어져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그리고 공유경제 시대가 일어나요. 각자가 하나씩 사야 되는데 하나만 있으면 여러 명이서 같이 써요.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서비스업 같은 것들이 막 발전을 하죠. 제조업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저생산 시대에 돌입을 하는 거예요. 저생산 시대의 공유경제. 공유경제를 한다는 게 생산량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같이 쓰는 거니까. 제조업이 거의 없어져요. 제조업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싼 인건비를 찾아서 외국으로 다 떠나버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면적보다는 위치에 집중을 해야 돼요. 좀 넓고 편한데, 야, 좀만 내가 고생하면은, 야, 외곽에 다산 신도시에 훨씬 더 넓게 막,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요.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어요. 도심의 인구가 막 줄어요. 왜냐면, 지금 1000만에서 지금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1000만 이하로 떨어졌는데, 재개발하면은 계속 줄어요. 인구가. 재건축은 이제 우리가 일반 분양이 늘어나면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개발은 일반 분양이 늘어나도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 수는 늘어나는 거죠. 일반 분양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가구 수는 줄어요. 왜냐면은 다가구 주택에 막 열 몇 채씩 사는데 다가구 주택 하나 주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예요. 안 갖고 있으면 다 쫓겨나요. 갖고 있으면 들어와 살 수는 있어요. 안 갖고 있으면 다 쫓겨나. 그래서 지금은 어떤 뭐 집들이 문화나 이런 것들, 뭐 몇 세대가 지금 우리 핵가족화가 되고 이제 뭐 몇 세대가 막 모여 살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주택에 대한 면적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없어요, 사실.
옛날에나 집들이 하고 그러니까 테레비 큰 거 사놓고 뭐 거실에 소파 큰 거 사놓고 사이 보여주고 시집 보내야 된다고 팔지도 못하고 집을 막 에?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다 집 팔 시기 놓쳐갖고 다 떨어졌잖아요. 그쵸? 은퇴는 했는데 집은 필요는 없는데 애는 결혼해야 되지. 사돈 올 수도 있고 사위 올 수도 있고 팔지도 못하지. 얘는 다 출가시켜놓고 집 팔아야 된다 막 그러다가 다 집값 다 난리 나고 대형 평수 다 떨어질 때. 그쵸?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면적보다는 위치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심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현상은 서울뿐만 아니라 다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문에 있어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서울 사람 대대강 주택 쇼핑 늘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내가 부지런했네. 이게 오늘 거네. 6월 20일. 예? 세미나 자료를 만들면 오늘까지도 만들었네. 좀 전까지만 해도. 예? 대대강 주택 쇼핑 늘었다. 그냥 대전, 대구, 광주가 느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전, 대구, 광주가 뭐예요? 광역시야. 광역시. 서울은 특별시고. 이거 지도 한번 보시면 이해가 확 가실 거예요. 자, 내년 집가 2분기 저점 가능성. 내년에 사야겠네? 내년 2분기 저점 가능성. 이제 미래를 예측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한테는 기회가 와요. 왜냐면은, 조금 공신력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예측을 해버리잖아요. 앵무새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각색해서 계속 올려요.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올려요. 특히 유튜브 시장은 더해요. 구독수가 많아야 되니까는 구독자 수가 많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맞게 떨어진다를 외쳐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점점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언제 미래를 예측해주는 사람이 많고 사람들이 그에 많이 신뢰할수록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다 미뤄져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 기회가 그 중간에 굉장히 많아지는 거겠죠. 모든 사람이 경쟁하면서 살 때는 저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내년 2분기가 저점이라 가정을 해요. 그럼 내년 2분기에 모든 사람이 사기 시작하면 그게 저점입니까? 여기 땅 해갖고 바로 못 사면 끝이야 그냥. 이미 시장은 끝나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대대강 주택 쇼핑 늘었다를 딱 보면 알아요. 이제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이 광역시이고 이제 95년도에 이제 우리가 광역시랑 다 나눴거든요. 97년도에 울산시가 승격이 됐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있고 지도를 보시면 딱 이제 이해가 가시죠. 가격이 뛴 데는 광역시예요. 무슨 뜻이냐면 도심의 집중 현상이 지역별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확장이 안 일어나요. 이제 확장이 안 일어나고 지역별로 광주가 집중되고 대구가 집중되고 대전이 집중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냥 여러분들이 광역시라는 말만 떼놓고 대구가 오르네 광주가 오르네 이러다 보니까 대전 대구 광주가 그냥 오르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근데 지도를 딱 보시면은 광역시 위주로 인구가 집중된다라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인천은 서울과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다 흡입이 돼버려요. 1호선도 서울로 와요. 인천에 있는 1호선도. 그래서 좀 피해를 많이 봐요.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 때문에. 광역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방도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광역시가 떨어져 있죠. 삼각형으로. 남부에. 그렇죠? 각자 흡입력이 외부를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구도심 위주로 개발이 되고 사람들은 몰리고 공급이 일어나면은 엄청난 경쟁률로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도심 집중에 대한 효과예요. 다음 달이나 이쪽 한번 저희 다 돌 거예요. 나 이렇게 보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 내가 의사야? 이게 우리나라 시티 촬영이야 이게? 아파트 모여있고 오른다. 예? 나는 그거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더라. 더 신기해. 말하는 사람들. 가봐야 돼요. 현장을 가봐야 돼요. 무조건 현장을 가서 부동산 들려보고 실제 분위기 보고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돼요. 저 정도 부동산을 하면은 제가 이제 2000년도부터 했거든요. 업으로 했어요. 업으로. 저 정도 하면은 이제 그냥 딱 얘기만 들어도 느낌이 와요. 거의 점쟁이 됐어요. 하루에 한 5명씩 상담하다 보니까는 딱 이 사람이 살 사람인가 안 살 사람인가 딱 알아요.
남자는 더 잘 알아요. 나한테 상담을 한 건지 오늘 집사람이랑 있기 싫어서 나왔는지 딱 알아요. 동탄에서 어르신이 딱 정장 입고 왔어. 파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바로 갔어요. 5초. 왜냐면은 상담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집에서 나오는 게 탈출이 목적이었어. 우리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조심히 집중해야 되는 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금융과 부동산은 좀 되게 달라요. 저도 유시민이랑 생각이 좀 비슷한데 무한한 거에 투자를 하는 것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비트코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랑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채굴을 계속해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게 그게 희소성이 있을까? 모든 거 투자는 희소성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에 수요 공급이 얼마나 많냐. 이제 공급이 좀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금리가 왜 내려가요? 돈에 대한 수요가 적죠. 적으니까 막 갖다 쓰라고 내려가는 거죠.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은 투자도 안 하고 사람들이 몸을 사리고 있으니까는 돈을 안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돈에 대한 빌려 쓰는 대가를 적게 해줘야지만이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모든 거는 앵무새한테 수요 공급이라는 단어를 가르치면 경제학자 한 명이 더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요 공급이 경제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그러면은 부동산은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토지라고 놓고 봤을 때 위에 지상 건물 빼고. 그렇다면은 늘어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 곳에서 부동산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되죠. 물리적으로는 안 늘어나지만은 지방도시 같은 경우나 이런 데들은 기존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개발 제한을 하고 있는 곳들, 개발 제한 구역일 수도 있고 뭐 농업진흥구역일 수도 있어요. 농업진흥구역 같은 데는 농업 외에 못 하거든요. 또는 보전 산지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지 물리적으로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법률만 풀어버리면은 쓸 수 있는 땅으로 변환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 여기 이 주변만 하더라도 지금 법으로 풀어서 새로운 땅이 생길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여기? 박원순이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겠어요? 도로 위에 집 짓는 데면 말이 돼? 외곽순환도로에 집 짓는 데면 예? 그런 거 빼고 물리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땅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풀어도 늘어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외곽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김포에 신도시가 들어오는 거는 저 어릴 때 배운 걸로는 상상을 못 해요. 왜냐면 제 어릴 때 배운 건 김포는 평야였거든요. 예? 김포 평야, 나주 평야, 예? 김해 평야. 맞아요? 기억하세요? 아직도? 공부 잘하셨나 봐요. 예. 제 상식으로 김포는 평야였단 말이에요. 근데 신도시가 들어왔잖아요. 그건 뭐예요? 법적으로 토지를 늘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법률적으로. 물리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지만 간척지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바다를 막고 땅이 된 건. 그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늘릴 수 있는 땅들이 외곽에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법률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을 늘릴 수가 없죠. 외곽순환도로 빼고는. 그죠? 어떻게 들어가? 쌩쌩 달리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집에? 주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원은 입체가 아니라 평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건물은 입체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건물은 입체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101호, 100호, 201호, 301호, 401호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집원은 동일하게 쓰고. 예? 근데 하나의 집원에 지목이 두 개가 들어가나? 지목이 도로랑 이 위에 잽이 대지면은 우리 집 주소는 무슨 도로 위에 101호야. 예? 그런 것부터 집 짓는다고 쏙 들어갔잖아요. 되지도 않아요. 그 도로 위에 집을 짓는 공사비를 감안하면은요, 그냥 그린벨트 풀어서 집 짓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마 제 유튜브 보신 분 중에 제 이 말 한 것도 있어요. 될 거 안 될 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될 거 안 될 거. 될 거 안 될 것만 구별하면 투자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해안을 좀 가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런 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랑 친해지는 게 좋아요? 친해지는 게 좋아요. 저 세무 공부 잘 안 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세무 공부도 잘 안 하고요. 법률 공부도 잘 안 해요. 물어보면 되지 뭐. 네? 왜 나한테 내가 왜 세율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부동산 현장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네? 물어보면 되잖아요. 세무사들한테도 물어보는데 세무사도 잘 몰라요. 세무사도 변호사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서 찾아보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어보면은 어려운 거 물어봤겠어요? 쉬운 거 물어봤겠어요? 어려운 거 물어봤겠죠. 제가 모르면은 그래도 저 어느 정도 지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어려운 거 세무사한테 질문하잖아요. 바로 답해야 못해요? 안 바쁜 놈 하나도 없어. 지금 잠깐 바쁘대. 잠깐 바쁜데 내용이 뭐였죠? 바쁘면 내용도 안 들어야지. 바쁜데 내용은 뭐였니? 그래놓고 지가 찾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제가 세무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래야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시켜야지. 돈 주고 시켜야 책임도 묻지. 그죠? 그럼 내가 해서 했다가 잘못하면은 내가 다 덤탱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 구슬려야 돼요. 이재용이가 반도체에 대해서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지가 반도체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맥 인프라를 굉장히 잘 구축하는 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뭐 저를 선택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 모든 게 맞아야 돼요. 뭐 저를 해도 되고 다른 뭐 놀부를 해도 되고 흥부를 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좀 그렇게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를 위주로 하는 거지 여기 와서 모든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나는 모든 걸 정립하고 하겠다. 천만의 말 되지도 않아. 예? 막 지금 막 다 받아 적고 뭐 해봤자 막 사진 찍고 핸드폰 용량만 늘어나지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이랑 친해지는 과정을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좀 정말로 뭐 부동산 자기가 만약 어떤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급매물을 사고 싶으면 네이버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거기는 부동산 있는 사람한테 확신을 주면서 친해져야 돼요. 사장님만 믿을게. 나 무조건 살 거야. 에? 좀 도와줘. 사장님 진짜로. 그러면은 급매물이 나왔어.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면은 그 사장님이 보기에 나는 거래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한테 급매물은 무조건 연락을 하는 거야. 뺏기면 안 되니까. 근데 재수없게 별로 급하진 않은데 나면 연락이나 한번 주세요. 연락 와 안 와? 그런 사람들을 부동산에서는 임금님 밥상이라 그래요. 진상. 그래서 부동산에서 친해지면서 굉장히 확신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매물이 나한테 와요. 사람과 사람이랑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가면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안 친해져. 두 번, 세 번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